네, 시장 대비, 특히 미국 시장 대비 견고했다는 평가가 가능할까요? 코스닥은 장중에 하락 반전되기도 했는데 양 시장의 엇갈린 이 온도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두 분의 분석 여쭤보겠습니다. 프로의 시선,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최양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부터 출발해볼게요. 김덕호 대표님, 일단 지난 금요일에 미국장 나스닥과 다우지수 정반대 분위기를 좀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 굉장히 공포 속에 좀 출발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난주까지 4주 내내 주간 단위로 흘러내렸던 시장이 오늘 월요일 출발은 비교적 견고합니다. 이 부분 앞서 애프터 브리핑에서 나온 것처럼 이 밸류업 기대감으로 보세요. 아니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확전 양상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는지 배경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일단 두 가지 다 이제 영향이 충분히 증시에서 나타났다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국내 증시, 특히나 이제 밸류업 관련된 부분들보다도 그동안 지난주 한 주 동안에는 사실 이제 중동 위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지난주 이 시간대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 이것이 전면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중동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꾸준하게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렸던 원인도 결국은 이 중동 자체에서 발발했던 위기는 사실 지금처럼 본격적으로 뭐 미사일이 오가고 이런 영향들이 뭐 그동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소 이 모습들이 이제 다른 시장에 비했을 때 특히나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계속 갈등을 겪는 와중에서 이쪽이 어떻게 보면 대서특필되다 보니까 부각이 덜 된 것뿐인 거지 사실 지금도 중동은 계속 꾸준하게 지금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미사일로 도발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 대한 영향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전략적 인내라는 작전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측에서 이제 핵무기 보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도발을 하더라도 이란 측에서 계속 잠잠하게 기다렸던 원인은 기존에 유지하셨던 이제 불의 고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을 해서 뭐 헤즈볼라나 하마스와 같은 무장 단체들 그리고 반 이스라엘 연맹에 대해서 연대를 계속 꾸준하게 강화를 하면서 미국이 어떤 정도의 약화된 시점을 주목하겠다 이 부분들이 계속 거론됐었는데 네. 아무래도 전략적인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대선이라는 주요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만일 전쟁이 확전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우리 그러면 참전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결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지지부진한 싸움들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미국 측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 이렇게 지금 중동에서의 리스크를 계속 높이느냐, 우리가 참전하길 바라느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이제 은연중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이제 중동 전쟁이 까딱하면은 이스라엘만의 이제 독보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중동 시장에 위기가 온다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은 조금 중립을 취하기 위한 포지션으로 조금 변경을 하는 과정이고요.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중동 시장에서의 리스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당분간은 이런 어떤 유가 변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쟁에 대한 여파에서의 어떤 긴장감, 피로감은 좀 누적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것에 대한 충격 여파도 우리가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반색을 삼을 수 있듯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대한 충격은 오히려 조금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서 좀 영향이 있었던 이 기업 밸류업 관련해서 좀 주목을 네. 하신다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다음 달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정부에서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리스트들을 이제 작성을 하기 시작할 건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그리고 네. 법인세 세공제를 추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배당 소득 쪽에 좀 주목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당하면은 금융주를 떠올다 보니 오늘 이렇게 좀 금융주들을 중심으로 특히나 이제 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은행, 뭐 증권주들까지도 이렇게 조금 묶어서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정도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영향을 끼치긴 했는데 중동 불안은 여전히 ING입니다. 따라서 시나리오별로 지금 체크는 해봐야 되는 상황. 다만 하방에 있어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오늘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오늘 지수의 반등을 이끈 건 확실히 저 PBR주,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이 선방을 해서인데 지수가 강한 것도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지금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전체 시장은 팔지만 가장 많이 사는 쪽이 현대차, 기아, 그리고 2차 전지도 몇몇 종목 담겨 있고 삼성화재 같은 종목들도 담았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잠정 집계 보면 IT투토 포함해서 현대차, KB금융, 신한지주,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들을 대거 담은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장중에 사들이는 것으로 봐서는 확정 수급까지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요. 차 의원님, 다시 한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앞두고서 힘 좀 받을 수 있을지 추세 상승 다시 이어가나요? 일단 뭐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가 이제 팩트 체크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난번에 쌓였던 매물대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쭉 올라갔다 꺾이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 봤을 때 오늘 10% 가까이 올랐습니다만 네. 그동안 이제 물렸던 분들이 또 상당 부분 계시고 고점까지도 그렇죠.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차 그 밸류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매물대가 없다가 이제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제 관건이 된다라는 거죠. 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는 그동안 일관되게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류업을 지금 사서 20, 30% 수익을 내겠다. 뭐 지금 워낙 세니까 단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밸류업 같은 경우 여전히 포트폴리오 30% 이내에서 그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게 지금 단기간에 시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는 아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갑자기 계약 소식이 오거나 수주 소식이 왔다라면 단기간에 뭐 20, 30% 수익을 땡길 수 있겠죠. 하지만 밸류업은 서서히 가는 겁니다. 배당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한다? 그럼 배당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건 중기적인 개념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모아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밸류 프로그램을 사면 수익이 날 것 같지만 그 전에 밸류 프로그램을 사셨던 분들은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거는 네. 증시 체력엔 분명 도움이 될 거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천만다행으로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시나리오도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우회할 수 있는 통로라기보다는 단기 성과를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참에 체력을 키우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믿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져가는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하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3월 14일, 3월 중순에 고점을 형성하고 한 달가량 빠졌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지난 수요일, 목요일에 저점을 딛고 오늘 훅 올라왔어요.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반등을 먼저 주면서 힘이 좀 달랐습니다. 이쪽은 좀 다르게 볼 수 있을지. 김 대표님, 4월 20일까지의 수출 발표를 보니 승용차 쪽으로도 회복되는 기조. 게다가 오늘 외국인의 이 대량 매수까지 해석을 해봤을 때 자동차주는 이제 밸류업 말고도 실적이 탄탄할 거라는 기대감이 확실히 좀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기아의 11만 원, 현대차 24만 원. 이제 은행주보다 조금 더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세요?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있는 금융주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자사주 소각을 관련해서 있는 지수자들 개념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대차, 기아차를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이유는요? 뭐냐면 앞서서 이제 창주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잠깐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기적 정책이나 이런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 효과들을 계속 부각을 시키면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투자자들이 동참을 하게 되면서 기업에서는 이제 자금 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에서는 또 이 자금 확보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사업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지난 3월, 2월, 1월까지도 했을 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 거의 대다수가 무슨 카드를 꺼냈냐면은 자사주 소각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소각하고 나면은 또 다시 유상증자 받아버린다? 그러면은 결국 이게 또 희석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좀 이런 기업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실 때는 그동안 우리가 시장에 대한 국면들을 정확하게 파고들고 꾸준하게 노력을 했던 기업들에게 오히려 이 기업 밸류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대차는 오히려 지금 테슬라가 위기에 있다 보니까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굉장히 좀 전략적인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중국에서도 뭐 애플 대신에 삼성전자가 이미 스마트폰도 다 잡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더 나가서 테슬라가 굉장히 지금 많이 매출량이 지금 급감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중국 시장 내에서도 특히나 이제 미국 제품들과 과거에 프리미엄이 높았던 제품들에 대해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산 제품으로 많이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번에 이제 이번 주 말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이제 베이징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이제 이 컨벤션을 참석을 할 예정인데 네. 심지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현대차 연구원들이 약 1,200명이 지금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때문에 티켓이 없어졌다 뭐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왜 뜨겁다. 현대차가 그만큼 중국 시장을 다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결국 시장에서의 파일을 가져가는데 점유율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 가장 혈투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중국 그리고 그 다음이 인도와 유럽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현대차가 지금 갖고 있는 노력들은 굉장히 좀 탄탄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미국 말씀을 좀 이어서 한다면은 지금 이제 전기차 공장, 조지아에 있는 전기차 공장에서도 네. 최근에 이제 에너지 수급 논란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태양광 발전을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유가 부분들이 계속 이제 변동을 보일 것이다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당연히 미국에서는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셰일가스를 풀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에 언제까지나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자가 발전이 가능한 이 태양광 시설에 투자를
결정을 했다는 점은 앞으로 ESG뿐만 아니라 이제 공장에서의 가동률 자체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현대차, 기아차가 네. 그래도 그동안 금융주에 비해서 덜 빠지는 원인도 이제는 시장 국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배울류업 당시에 수혜를 받았던 그 2월의 고점도 넘길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저는 펀더멘털 오히려 이후로? 지금 당연히 이제 지금 자동차 산업도 사실은 이제 이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은 산업이 이제 위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금리가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꾸준하게 요구가 되는 이 자동차라는 산업에서 봤을 때는 점유율을 쉽게 내놓지는 않을 것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은행 관련해서 앞서서 차 의원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 추가적으로만 여쭤볼게요. 지금 테마로 볼 거 아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모아갈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고점에 대한 매물이 많이 좀 있는 구간이라고 하셨잖아요. 은행주 실적 나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신규 매수 비중을 늘려간다면 그 안에서도 뭐 손보사, 증권사 등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밸류업 기대감을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쪽은 어디로 봐야 되는지 조금 더 키워드를 압축해 주신다면요? 근데 그 증권사와 그 은행들은 이게 조금 지금 확신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둘러서 오늘 올라간다고 따라가실 것들이 아니라 저는 여름을 지나고 나서 모아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이거는 길게 보는 싸움인데 왜 제가 여름이냐라고 특정하게 된다면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났고 4월 말 5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제 PF에 대한 문제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대손 충당금 문제, 그다음에 일부 증권사들은 신용,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에게 신용을 공유한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업들에게 신용을 공유한 것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커진다는 뉴스들이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모 증권사 같은 경우는 전체 신용 잔고의 20%를 지금 대손으로 잡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것들이 불거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익이 좋다, 여러 가지가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있다라면 이제는 그동안에 이제 잠재되어 있었던 PF 문제라든지 해외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이제 대손 충당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예. 불거지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으로라기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으신 분들 입장이라면 조금 더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건 좋겠는데 신규로 투자하신다라면 글쎄요, 저는 지금 이 부분이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물론 이제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해서 지금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 뭐 반도체 조정을 받고 오히려 살 종목 많은데 굳이 밸류 프로그램으로 센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두루 살펴야 될 여건들이 네네. 증권주와 은행주에게는 상존해 있다. 예.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얘기했던 분리과세 관련해서도 법 개정 절차가 좀 변경이 돼야 되는 이 내용도 있고요. 더불어서 5월 가이드라인 나오고 나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PF라는 고질적인 문제 해소까지는 리스크가 남아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살 종목이 많다의 그 주인공 대한이 반도체가 오늘 기회이냐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장주가 오늘 좀 많이 흔들렸는데요. 삼성전자 60일선 이탈했습니다. 앞서 브리핑 들으셨겠지만 금요일 미국 엔비디아 10%의 급락, 슈퍼마이크로 250% 오래 올랐대요. 근데 23% 급락이 나왔습니다.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조정이 길어질까요? 아니면 오늘이 기회일까요? 저는 당연히 반도체주들이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은 또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항상 이렇게 이제 기회가 올 때 그러면 기회라는 거는 이제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 이제 갖고 있던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손실폭이 커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이제 매수를 하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지금 시장에서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M7 종목들도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조정이 나왔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반도체 업종에 불황이 있을 거라고 불황이 있었다라는 결론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기대나 혹은 이제 우려감 때문에 조정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중동 리스크가 워낙 부각이다 보니까 우려감이 좀 더 먼저 커진 거죠. 그래서 이 변동에 대해서 조심하실 때는 항상 이것이 시장에 대한 조정인지 종목에 대한 조정인지를 좀 보셔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시장에 대한 변동에서 따르는 자연스러운 매물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그래도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하락폭이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라고 얘기를 드린다면은 당연히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서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이 HBM 쪽에서 좀 더 시장을 점유율이 높고 그리고 실제로 이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가전 쪽 배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기가
높으면 당연히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그럼 여기에 대한 파급 효과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움직였다 정도만 요약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반도체주를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앞서서 이제 차영재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PF 대출 쪽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PF 대출 쪽이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얼마나 공실률이 높은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만기 대출에 대해서 부실률이 얼마나 높은지 이걸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당장 지금 올해 내년 모레까지 그러니까 이듬해까지 3년 동안 지금 만기가 될 예정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약 30% 정도가 부실 채권이라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제 조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과거 SVB 사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투자자분들도 지금 이때가 기회라고 해서 마냥 덥석 물지 마시고 당연히 투자자분들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포트 대비해서 내가 지금 반도체가 너무 과잉이다. 그러면 당연히 매수를 좀 자제하시는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기회는 맞는데 그리고 IT 툭툭 흔들린 것도 시장 영향인데 시장 안에서의 그런 변수가 뭐가 있냐 봤을 때 이번 주 빅테크 실적 발표 있죠. 게다가 여전히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리스크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종목을 압축할 때 지금 반도체 변곡점이다 이런 해석들도 많거든요. 차 의원님. 오늘 SK하이닉스 연기금 쪽에서는 매수 1위입니다. 오늘 연기금이 기관은 팔았는데 한 1,600억 원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런 점을 보면은 긍정적인가 싶다가도 25일 또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변곡점이 만들어질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도 너무 많이 빠져서 길게 봤을 때 지금 반도체 앞으로 봤을 때 가장 핵심이 될 만한 건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일까요? 아니면 다음 달 이제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는데 어디에 포커스 맞추세요? 일단 하이닉스 실적에 우리는 뭐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TSMC의 실적 발표를 실망감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거기서 오히려 우리가 생간의 뜻을 읽어야 됩니다. TSMC가 생각보다 실적이 좀 덜 나왔죠. 가이던스도 상당히 많이 하향됐습니다. 단 뭘 제외죠? 인공지능을 제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레거시 반도체가 부진하다. 앞으로도 부진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 인공지능에 과대하게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뭐 한 1조다라고 하면 예. 그 1조를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면 인공지능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TSMC 여러분들 실적 보시면 실적이 나쁩니다. 단 인공지능 제외하고 그러면 인공지능은 지금 폭발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차이점은 뭘까요? 하이닉스는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앞으로 팔 거죠.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정을 받는 거고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굳건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게 왜 매수 기회로 삼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조정을 좀 받았죠.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은 거와 별개로 엔비디아 차트와 하이닉스 차트를 놓고 보면 어떤 차트가 더 매력적일까요? 하이닉스 차트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승폭 대기에서 이게 이 정도라면 파생과 관련해서 적당히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저는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지금이다. 제가 항상 하이닉스 말씀드리는 건 언제까지 올 여름 때까지는 하이닉스를 보자. 결국 지금 많은 반도체들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빨라야 올 하반기 내년이다. 분명히 올 초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과잉 생산될 거고 과잉 공급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 잘 보셔야 되겠고 오늘 또 아침에 새벽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네. 인공지능과 관련된 칩이 또 이제 고성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려면 이걸 구동할 수 있는 HBM이 4개가 붙어야 된답니다. 기존에 하나였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진화되는 단계. 물론 나중에 NPU까지 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저는 오히려 하이닉스를 모아가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조금 조정을 좀 세게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의 트리거는 뭐죠? 하이닉스에서 마이크론, 삼성전자까지 갈 수 있는 기대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 정리하자면 하이닉스는 지금 가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지금 가고 있지만 한미반도체 기대감이 여기 좀 붙은 거예요. 그 삼성전자 납품할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지금 삼성전자 꺾이면서 같이 좀 꺾이는 거지만 네. 결국 한미반도체도 적당히 조정받으면 같이 보셔도 될 쌍두마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셨어요. 마지막 질문으로 바이오 전체 전략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차 의원님, 지금 의료 파업, 금리 인하도 올해 인상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바이오주가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선방했거든요. 지금 매수 관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오늘 HLB,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좋았는데요. 반도체가 뜨뜻미지근하게 강해요. 그 이제 뭐 저는 이유가 금리라는 뭘까요? 것보다는 네. 실적 베이스로 가는 것 같아요. 실적 베이스로 간다라고 본다라면 바이오 쪽들도 꾸준히, 그러니까 이것도 포트폴리오로 그냥 모아가는 전략. 네. 그러다가
그러다가 오히려 반도체가 쉴 때는 이게 가고 반도체가 갈 때는 이게 조금 쉬어주는 이유만 역으로 이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죠. 실적 믿고 가는 게 바이오다. 그래서 바이오는 지금 대장주들이 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대장주에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사이언스 이런 쪽 대형주 실적 지키는 쪽으로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내드릴게요. 김덕호 대표, 차영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